안녕하세요. 주혜주의 마음극장 여행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참석한 국제 학회 장소는 멜번이었으나 호주에 처음 발을 내디딘 것은 호주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퀸즐랜드의 주도인 브리스번이었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남편이 심우하던 교회에 호주에서 파견 나왔던 호주 선교사의 집이 있는 곳이어서 국제 전화를 걸어서 브리즈번에 갈 예정이라고 하자 아주 반가워하며 자기 집에서 머무르라고 강력하게 청하여 브리즈번에서 3박 4일 머무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차피 그 당시엔 멜번으로 가는 직항 비행기가 없었기에 시드니나 브리즈번으로 가서 멜번을 가야 했기에 브리즈번을 여행지에 포함시켰던 것이었습니다. 브리즈번은 호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고 1년 365일 중에 300일 이상이 맑다고 하네요. 게다가 1년 내내 꽃이 피는 포근한 날씨와 가까이에 골드코스트,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선샤인 코스트, 누사 등과 같은 유명한 해변들이 줄지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필 제가 브리즈번에 도착하는 날에 선교사 당사자는 다른 지역으로 출장 가 있어 집에 없었고 대신 선교사의 부모님이 공항으로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그분들은 한국에서 영어가 전혀 안 되는 손님이 온다고 생각하셨는지 사전과 필기도구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즉 필담할 준비를 하셨던 거죠. 하지만 유창하진 않지만 영어로 인사를 드리고 영어로 대화를 이어가자 너무 다행이라고 하시며 긴장하셨던 얼굴이 활짝 펴지셨습니다. 처음 만난 낯선 첫 번째 풍경은 호주에서는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식사 전에 응접실이나 식당에 음료수가 구비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각자 마실 음료수, 예를 들면 포도주, 맥주와 같은 주류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 마시며 약간의 담소 시간을 가진 후에 식탁으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름에 술주자가 2개나 들어가 있는 나로선 후지의 이 풍습을 신나게 즐길 수밖에 없었겠죠. 또 하나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은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호주에는 형형색색의 화려한 깃털을 가진 큰 새들이 많은데요. 아침마다 선교사 집에 찾아오는 새를 위해서 글쎄나 선교사 어머님이 쇠고기를 먹이통에 놓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요즘과 달리 그 당시로선 쇠고기를 쉽게 사먹는 처지가 아니었기에 그 비싼 호주산 쇠고기를 새에게 주는 게 너무 아깝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나 더, 동양인이 많은 싱가포르에선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나라에서처럼 허그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서양에 속하는 호주에 왔으니 그곳 호주 사람들을 만나면 여지없이 허그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착한 다음 날 선교사 부모님은 브리즈번 구경을 시켜주셨고 가장 신기했던 건 역시 론파인 코알라 보호구역에 가서 말로만 들었던 코알라를 본 것은 물론 선교사 부모님들이 한사코 꼭 해봐야 한다고 직접 비용까지 지불하시며 권하시는 바람에 코알라를 안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또 그림책에서만 보았던 캥거루가 울타리도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자유구역에 가서 직접 먹이를 주었는데 온순하니 겁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길다란 2다리로 껑충껑충 뛰어와 제가 먹이를 주기도 전에 가로채는 바람에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 론파인 코알라 보호구역은 당시 모피를 얻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밀려 파는 사람들 때문에 부상을 당하거나 고아가 된 코알라를 보살피던 작은 피난처에서 시작했다 하는데 현재는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코알라 보호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기한 코알라와 캥거루를 뒤로하고 마운틴 쿠사로 발을 옮겼습니다. 마운틴 쿠사는 시티 중심과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로 치면 남산 정도의 느낌이지만 시가지로 둘러싸인 남산과 달리 여유로운 교회 느낌이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브리즈번 시티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어서 2002년 가족들과 2번째로 브리즈번을 찾았을 때 다시 방문했지만 여전히 탁 트인 풍광이 신선했고
여러 번 와봐도 참 좋은 곳이구나 싶었습니다. 다시 시내로 내려와 1930년 당시 98만 파운드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된 건축물로 100만 파운드 시청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는 브리즈번 시청을 본 후 전쟁에서 희생된 호주 뉴질랜드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1930년 조성되었다는 안작 스퀘어와 기념관을 둘러보았습니다. 광장 중앙의 도매는 그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고자 365일 하루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광장 주변으로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 곳곳에서 평화를 위해 싸운 용사들의 기념 동상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국전쟁 추모 동상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을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용사들에게 깊은 감사가 느껴졌고 절로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브리즈번 한가운데로는 브리즈번 강이 흐르는데요. 브리즈번 강번에 사우스 뱅크에 간다는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웬 은행을 가나 하고 의아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기 창피한 일이지만 영어 뱅크라는 뜻에는 강둑이 있다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사우스 뱅크에는 엑스포 88 박람회가 열린 지역으로 평화로운 분위기의 경치까지 좋았는데 미술관, 자연사 박물관, 주립 도서관 등이 있어서 브리즈번 관광에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곳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브리즈번 강에서 특이하게 느꼈던 점 중에 하나는 많은 시민들이 교통수단으로 유용하게 이용하는 시티캣이라고 불리는 작은 페리가 브리즈번 강 곳곳에 있는 선착장을 두르며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시티캣을 보고 있자니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장난 아니게 심한 우리나라 서울에도 이거를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티캣은 시민들뿐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곳에 내렸다 탔다 하면서 브리즈번의 곳곳을 찬찬히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브리즈번 둘째 날 저녁에 출장 갔던 선교사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 선교사와 우리말과 영어를 섞어가며 한참 수다를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도 우리나라를 다녀간 지 몇 년 지났기에 어렵게 배웠던 우리말이 많이 희미해졌기 때문이고, 저 또한 싱가포르에서 겨우 발전됐던 영어가 많이 퇴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득 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 우리말 중에서 가장 가르쳐주기 어려웠던 말은 바로 뿅 간다 였었습니다. 그 느낌을 살리며 가르쳐주기가 거의 불가능했던 기억이 나서 웃음이 났습니다. 다음날 선교사는 저를 차에 태우고 브리즈번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골드코스트에 갔습니다. 골드코스트는 전 세계 여행객은 물론 호주 현지인도 휴식과 여가를 즐기기 위해 즐겨 찾는 황금빛 해안의 휴양 도시입니다. 골드코스트라는 이름은 황금빛으로 물든 해변을 따라 고층 건물이 늘어선 호주의 대표 휴양 도시입니다. 지금까지도 골드코스트라는 이름이 황금빛으로 물든 해변 때문에 붙여진 줄 알았는데, 글쎄 자료를 준비하다 알게 된 사실에 의하면 건축자재인 삼나무를 재배하던 임업 중심의 작은 마을이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동시에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조롱의 의미로 골드코스트라는 별명이 붙여졌고, 이후 공식적인 지명으로 불리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왠지 좀 씁쓸해졌습니다. 이름이 붙여진 연유야 어찌됐든 해변에 앉아 모래를 만져보니 마치 콩고물처럼 부드러웠고, 해변의 길이는 자그마치 70km에 이르러서 해변의 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해변에서 나와 골드코스트 가까이에 있는 시월드에도 갔는데 규모도 크거니와 고래, 물개, 북극곰, 펭귄 등 다양한 해양동물들을 볼 수 있는 놀이공원이자 테마파크였습니다. 특히 세상에서 가장 큰 펭귄이 뭔지 아세요? 남극의 황제 펭귄입니다. 황제 펭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킹 펭귄에서부터 가장 작은 리틀 펭귄까지 만날 수 있었고, 다양한 종류의 상어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자연보호로 선호도가 많이 감소되었으나 그 당시로선 호기심 천국이었던 메인 이벤트인 돌고래 공연과 제트스키 공연도 재밌게 구경하였습니다. 다시 브리즈번으로 돌아오는 길에 골드코스트 최대 선착장인 마리너스 코브 마리나를 지나왔는데, 여태까지 살면서 그렇게 각양각색이면서 많은 요트는 처음 봤습니다. 브리즈번에서 3박 4일을 보내고 드디어 학회 장소인 멜번으로 가기 위해 호주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의자에 몸을 기대니 브리즈번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식사 전에 응급실이나 식당에 구비되어 있는 음료수에서 자신이 마실 음료수를 골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풍습, 아침마다 비싼 쇠고기를 아침밥으로 먹는 호주의 새, 영화에서만 보던 허그 인사, 말로만 들었던 코알라를 안고 사진 찍은 일, 그림책에서만 보던 캥거루에게 직접 먹이를 주던 일, 많은 시민들이 교통수단으로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어 교통을 윤활하게 도우면서도 관광에도 큰 몫을 하고 있는 시티캣. 이렇게 처음 경험한 일들이 하나하나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는데, 나중에 들으니 우리나라와 호주가 다른 점은 훨씬 더 많아서 이민 간 교민이 한 번 세어봤더니 자그마치 30가지가 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선 남향집을 선호하죠. 반면에 호주에서는 북향집을 선호합니다. 우리는 방향을 가늠할 때 하늘의 북극성을 기준으로 삼죠. 하지만 호주 사람들은 남십자성을 본다고 합니다. 불을 켤 때 우리는 스위치를 올린다고 하는데 그들은 내리고, 무엇보다 운전대가 왼쪽에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오른쪽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주에서 운전할 때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호주에 첫 발을 내디딘 브리즈번에서 만난 호주의 낯선 풍경과 풍습들로 신기하고도 당황했던 추억을 떠올리다 보니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면서 비행기로 10시간이면 갈 수 있는 브리즈번으로 당장 달려가고 싶어지네요.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코알라를 안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캥거루에게 먹이를 직접 줄 수 있는 브리즈번 다녀오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은 호주 3번째 편 브리즈번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